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어요. 애초 4위 경쟁에 나선 이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치열하게 붙으면서 관심이 컸었죠. 네, 의외라는 반응들도 있고 네. 예상이었다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1차 경선 룰이 국민 여론 100%였죠. 결국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층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나 당원들로 어느 정도 좀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후보가 유리할 지 않겠느냐 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고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이 사인에 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비판적인 중도층 여론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특히 최근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차출론을 두고도 이제 역풍이 분 결과다라는 분석이 적지 않고요. 일부 의원들은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후보의 표가 분산돼서 나타난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일부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그 찬탄 후보 대 반탄 후보를 2대2 구도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뭐 이런 추측들도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당에서 각 후보들의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아서 현재 득표 순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 반대파와 찬성파가 각각 2명씩 2대2 결과가 나왔잖아요. 2차 경선에서는 결국 계엄, 탄핵 찬반 여부가 또 쟁점으로 떠오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더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데요. 탄핵 반대파 김문수, 홍준표 후보, 탄핵 찬성파 안철수, 한동훈 후보 각각 2대2 구도가 되면서 2차 경선에서는 결국 계엄에 대한 평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경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100%였던 1차 경선룰과 달리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인데요. 탄핵에 반대한 후보들은 이 당원 표심을 겨냥해서 더욱 선명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고 탄핵안에 찬성한 후보들은 이 여론조사 50%에 해당하는 중도층을 고려해서 역시 탄핵 찬성의 정당성을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게 된 대선인데도 구여당인 국민의힘 경선에서 계속해 탄핵 찬반 논쟁이 흐르고 있는 것을 두고 당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탄핵의 늪을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물론이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핵에 책임이 있는 당에서 계속 이 탄핵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두고 공방을 하는 건 말 그대로 자폭이다라는 자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2대2 구도라면 결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죠. 네, 만약 나경원 후보가 사인에 들어서 탄핵 반대파 후보가 3명, 탄핵 찬성파 후보가 1명인 구도였더라면 이 결선 경쟁에서 탄핵 반대파 후보 3인의 표가 나눠지면서 한동훈 후보가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으로 나왔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올라와서 2대2 구도가 되면서 이 안 후보가 한 후보의 표를 일정 부분 나눠 가져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선으로 가게 되더라도 결국엔 찬탄파 후보와 반탄파 후보가 1대1로 맞붙게 될 가능성이 더욱 확실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다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와서 2대2 구도가 된 게 한 후보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결선에 미칠 영향은 아직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에는 3차 결선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0%를 넘겨서 2차 경선에서 끝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2대2 구도가 된 이상
한 사람이 50%를 넘겨서 2차 경선에서 바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인데요. 다만 또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생각보다 전략적인 투표를 하기 때문에 표가 많이 분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네.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50%를 넘겨서 2차 경선에서 끝이 난다면 탄핵 찬성파든 반대파든 한 명의 후보로 빠르게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내 갈등이나 출혈은 결선으로 가는 것보다 덜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경선도 경선이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변수인데요. 각계의 출마 요구도 잇따르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국에는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고요. 실제 현재 총리실 움직임도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고심 중인 기류가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경선에도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한 권한대행을 추대하는 원로 집단을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오랜 원로 정치인들은 물론 정대철 헌 전 회장을 비롯한 민주당 원로들도 함께 축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 진영 모두가 물밑에서 추대를 돕고 있어서 대권 판도가 어느 정도까지 흔들릴지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60명의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려다 무산되기도 했잖아요.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 지금 어때요?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주축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 경북 TK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대체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지역에서 당원과 주민들이 한 권한대행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선거 구도입니다. 한 권한대행을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유리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권 경선 후보를 살펴보면 모두 호남 출신 후보가 없어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당 최초의 호남 후보가 된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국민의힘의 전략적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권한대행이 호남 출신이라 해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고 이 호남에서 큰 지지를 받기 어려운데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경우 국힘 경선 구도에서도 한 대행과 단일화가 가능하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인데요. 4명의 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탄핵 찬성 반대 여부를 두고도 2대2 구도로 나뉘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를 두고도 2대2 구도로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한 총리의 출마 자체에 부정적이고요. 반면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한 총리와의 단일화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K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은 지금 관세 전쟁의 상황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한 권한대행 차출론을 일축했고요. 홍준표 후보도 이날 한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 추대위원회가 전부 민주당 사람들이다.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막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들어와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상대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압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SNS를 통해서 정제된 언어로 공약을 발표했어요. 기후 환경 분야 정책 비전이 있었죠. 네, 일강 체제를 연일 굳히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선거 전략은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즉 실수를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는 전략인데요. 압도적으로 1위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새로 던진다거나 하는 도전적 방식으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공약 발표는 보통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하거나 캠프에서 후보가 직접
공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서 이 공약 발표를 한 것도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고 이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껄끄러운 질문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상황. 이러한 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 대표가 발표하는 공약들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논란의 여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보다는 기후 환경과 같이 보다 큰 청사진을 그리는 방식으로 던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개미 투자자들을 의식한 걸까요? 네, 그렇고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는 90%에 가까운 압도적 표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막상 본선에서는 50%의 벽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즉 쉽게 이길 수 있는 판도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로 민주당이 유리한 판일 것이다 라는 관측이 물론 깔려있지만 보수 결집세도 무시할 수 없어서 이번 대선 역시 이 후보가 이겨도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얼마나 큰 차이로 이기느냐, 또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보다 얼마나 더 높은 득표로 당선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중도 표심의 소구에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선 전까지도 지지층보다는 중도로 우클릭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주말 순회 경선을 앞두고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새 후보 모두 호남에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새 후보가 호남을 공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물론 호남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이다라는 상징성이 가장 크겠지만요. 그거 말고도 새 후보 모두 호남에 사활을 거는 배경을 한층 더 들어가 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올해 4.2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유일하게 전남 담양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었는데 조국혁신당에 지면서 네. 호남 밑바닥에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정서가 감지된 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늘 민주당의 적통성 면에서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호남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야 향후 당내 입지를 굳힐 수가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의 경우 이 호남은 하나의 블루오션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반 이재명 후보의 표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진 만큼 이 반 이재명 정서를 가진 지지층을 공략해서 격차를 좁혀볼 수 있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서 김동연 후보 측에서 당 상관위의 여론조사 기관을 바꿔달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지난 총선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비명계가 대거 이제 좀 많이 공천에서 탈락을 했던 이른바 비명 횡사 논란이 일었던 지난 총선 경선에서 이 당 여론조사를 좀 맡아서 일부 업체 관계자, 그 당시 좀 여론조사를 맡아서 논란이 됐던 업체 관계자가 이번 대선 경선에도 포함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제 앞서 총선 경선에서 당시 비명계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좀 불공정하게 한 것 아니냐라는 시비에 휘말린 바 있는데요. 당시 이러한 논란으로 배제가 됐던 업체가 이번에 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김 후보 캠프는 이제 안심번호 국민여론조사 수행 시에 각 캠프 참관인들이 조사 수행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41일 앞으로 다가온 장미 대선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사실 오늘 다뤘던 이슈들이 모든 관점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크게만 살펴보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느냐 여부 이게 가장 클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이 불리한 선거에서 어떤 전략과 보수 결집으로 이 후보를 꺾을 만한 그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바일